오늘은 4월 7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셨나요? 아마 스마트폰을 켰을 거예요. 유튜브를 틀거나 뉴스를 보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했을 거예요. 그게 다 오늘과 관련이 있어요. 1969년 4월 7일, 오늘 날짜에 아주 작은 문서 하나가 세상에 나왔어요. 제목은 호스트 소프트웨어. 누군가에게 의견을 부탁하는 기술 메모였어요. 아무도 그 문서가 인류 역사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쓴 사람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문서에서 시작된 흐름이 결국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 됐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이야기입니다. 냉전에서 시작해서 두 글자짜리 메시지를 거쳐 전 세계 60억 명을 연결하기까지. 1960년대 초 컴퓨터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물건이었어요. 크기는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였고 가격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대학, 군연구소, 정부기관 같은 곳에 딱 한 대씩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컴퓨터끼리 서로 대화를 못했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 당시에는 다른 곳에 컴퓨터를 쓰려면 그냥 직접 그 장소에 가야 했어요.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물리적으로 이동해서요. 디지털 장비를 쓰기 위해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동해야 했던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누가 먼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의외로 군대예요. 미국은 당시 소련과 냉전 중이었어요. 핵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군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만약 핵 공격으로 통신망이 파괴된다면 어떻게 할까? 당시 통신 시스템은 중앙 집중형이었어요. 중심이 하나 파괴되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였거든요. 군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취약해 보였어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 연구기관 ARPA가 다른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중앙이 없는 네트워크. 여러 컴퓨터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고 일부가 파괴되어도 나머지가 계속 작동하는 구조. 이 아이디어가 패킷 교환이라는 기술로 발전해요. 정보를 잘게 쪼개서 여러 경로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지금 인터넷의 핵심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냉전이 인터넷을 만든 거예요. 1969년 드디어 실험이 시작돼요. 최초의 네트워크 이름은 아르파넷이에요. 처음에 연결된 컴퓨터는 딱 4곳이었어요. UCLA, 스탠퍼드 연구소, UC 산타바바라, 유타 대학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작은 네트워크예요. 그런데 이 4곳이 역사상 최초의 인터넷 노드였어요. 그리고 같은 해 10월 역사상 첫 인터넷 메시지 전송이 시도돼요. UCLA 연구팀이 스탠퍼드 연구소의 컴퓨터에 접속하려 했어요. 보내려는 단어는 LOGIN, 로그인이었어요. 6글자짜리 단어였죠. 그런데 전송하다가 시스템이 중간에 멈췄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첫 인터넷 메시지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로. 2글자요. 나중에 UCLA 연구자 레너드 클라인록은 이렇게 농담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간결한 인사였다고. 어찌 보면 로에로는 헬로얼로의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뭔가 상징적이지 않나요? 인류가 컴퓨터끼리 처음 연결을 시도한 첫 번째 메시지가 2글자짜리 오류였다는 게요. 완벽한 시작이 아니었어요. 그냥 연결 자체가 목표였고 연결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역사였던 거예요. 이제 오늘의 핵심 이야기로 가볼게요. 1969년 4월 7일 스티브 크로커라는 UCLA 대학원생이 기술 문서 하나를 작성해요. 제목은 호스트 소프트웨어. 아르파넷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기술 메모였어요. 그런데 이 문서에 크로커가 붙인 시리즈 이름이 재미있어요. RFC. 릭 웨스트 포카멘츠. 의견을 부탁합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면 크로커가 일부러 그랬어요. 그는 이 문서가 공식 규칙처럼 보이지 않기를 원했거든요. 당시 연구자들 사이에 서열이 있었어요. 교수들이 발언권을 쥐고 있었고 학생들은 의견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크로커는 그걸 싫어했어요. 누구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모두가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거 규칙 아니에요. 그냥 의견 주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 RFC라는 시스템이 인터넷 기술의 가장 중요한 표준 문서 체계가 됐어요. 현재 RFC 문서 수는 9,000개가 넘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이메일,
웹주소, 암호화 기술, 이 모든 게 RFC 문서로 정의되어 있어요. 겸손하게 의견을 구하겠다고 시작한 메모가 인터넷의 법전이 된 거예요. 이쯤에서 인터넷에 얽힌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먼저 꼴뱅이 이야기입니다. 1971년 레이 톰린슨이라는 연구자가 이메일을 발명해요. 그런데 이메일 주소를 만들려면 사용자 이름과 컴퓨터 이름을 구분하는 기호가 필요했어요. 톰린슨은 키보드를 쭉 훑어봤어요. 그리고 거의 아무도 안 쓰는 기호 하나를 골랐어요. 바로 기호예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다른 기호들은 이름 안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는 이름에 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분자로 딱이었던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골뱅이가 들어가지 않는 이메일 주소는 없어요. 수십억 개의 주소에 골뱅이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선택이 1971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스팸이에요. 원치 않는 광고 메일을 왜 스팸이라고 부를까요? 영국 코미디 그룹 몬티 파이슨의 유명한 스케치 때문이에요. 식당에서 메뉴를 주문하는 장면인데 모든 메뉴에 통조림 햄 스팸이 들어가요. 손님이 스팸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나와요. 원치 않아도 계속 오는 것, 그게 스팸이 된 거예요. 세 번째 버그 이야기예요. 컴퓨터 오류를 왜 버그, 즉 벌레라고 부를까요? 1947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컴퓨터가 갑자기 오작동했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실제로 나방 한 마리가 컴퓨터 내부 계정기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연구팀은 그 나방을 꺼내서 기록 노트에 테이프로 붙이고 이렇게 썼어요. 최초의 실제 버그 발견이라고요. 그게 지금 전 세계 개발자들이 쓰는 단어가 됐어요. 1970년대까지 인터넷은 여전히 연구자와 군 관계자들만의 세계였어요. 그런데 1970년대 중반 결정적인 기술이 등장해요. 빈트 서프와 로버트 칸이라는 두 연구자가 TCP/IP라는 프로토콜을 개발해요.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이 공통 언어로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1983년 이 TCP/IP가 공식 표준이 되면서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완성돼요. 이 두 사람을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1991년 진짜 혁명이 일어나요. 팀 버너스리라는 영국 과학자가 월드 와이드 웹을 공개해요. 웹은 인터넷 자체가 아니에요. 인터넷 위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HTML로 문서를 만들고 링크로 연결하고 브라우저로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게 왜 혁명이냐면 이전까지 인터넷은 전문가들만 쓸 수 있었어요.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웹이 등장하면서 그냥 클릭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팀 버너스리는 이 기술에 특허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무료로 공개했어요. 그 결정 하나가 인터넷 대중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예요. 만약 웹에 특허가 걸려 있었다면 지금 인터넷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잠깐 우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국가로 알려져 왔어요. 그 이유가 흥미로워요.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이에요. 1990년대 말 한국 정부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했어요. 인터넷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아파트 문화예요. 한국은 도시 인구가 아파트에 밀집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광섬유 네트워크를 까는데 엄청나게 유리했어요. 한 건물에 수백 가구가 있으니 비용 대비 효율이 높았던 거예요. 세 번째는 온라인 게임 문화예요. PC방이 전국에 생기고 온라인 게임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빠른 인터넷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높았어요. 수요가 있으니 공급도 따라온 거죠. 그냥 기술이 발전한 게 아니에요. 문화, 도시구조, 정책이 맞물린 결과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인터넷은 한 사람의 천재가 만든 발명품이 아니에요. 수백, 수천 명의 연구자들이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쌓아 올린 공동 작품이에요. 군사 연구가 기반을 만들었고, 대학원생들이 문서를 썼고, 과학자가 웹을 무료로 공개했고, 전 세계 개발자들이 계속 만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문화의 출발점이 RFC라는 이름에 담겨 있어요. 의견을 부탁합니다. 권위 있는 누군가가 규칙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든 제안하고 누구든 토론하는 방식. 그게 인터넷을 만든 철학이에요. 1969년 4월 7일
스티브 크로커가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그러니까 정말 화장실이에요. 룸메이트를 깨울까봐 불 못 켜고 욕실로 들어가서 RFC를 썼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인류 역사를 바꾼 문서가 화장실에서 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서에서 시작된 흐름이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까지 이어져 있어요. 오늘 아침 스마트폰을 켰을 때,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 유튜브를 틀었을 때, 그 모든 순간에 1969년에 그 작은 문서가 있어요. 두 글자로 시작된 세상이 지금은 전 세계 60억 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